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원장님 느낌으로 옷을 입어봤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요. 우리 아이는 왜 피아노를 싫어할까 하는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학원을 보내놨더니 한 1, 2년쯤 배우다 보면 아이들이 하기 싫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면 확실히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기쁨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 피아노를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 거고, 솔직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배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라도 억지로라도 피아노를 배우게 하고 싶은 게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머님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들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피아노를 싫어하게 된다. 정말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싫어하는지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3가지를 알려드리고 또 해결 방법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동적인 학습 환경인데요.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아노를 치면서 어떤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곡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언제 피아노를 치고 싶은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선생님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은 특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는 학원의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서라도 아이의 능동적인 연습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학원을 가거나 개인 레슨을 받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선생님의 생각을 듣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자신이 생각을 하거나 뭔가 행동을 취하는 것에 있어서 선택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의욕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신이 편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아이들은 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미술 같은 경우는 종이 한 장을 주고 마음껏 그려라 하면 옆에서 선생님이 따라서 그려라, 뭐 이렇게 그려야 해 라는 식으로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전문적인 학생들은 다르겠지만요. 근데 피아노의 경우에는 선생님의 관섭과 참여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아이들은 점점 자신의 생각보다는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되고, 그 상황에서 점점 의욕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보통의 피아노 레슨이라고 하면 어떤 말들이 많이 떠오르세요? 틀렸어, 거기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네, 정말 말하면서도 정말 짜증이 나는 그런 말들인데, 솔직히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말들이에요. 그 부분 틀렸어, 나도 알지만 내가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해야 발전한다라는 생각을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게 도움이 되긴 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아이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상처받고 하기 싫어지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마음도 다 이겨내서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해서 선생님들에게 우와, 나 이만큼 연습했어요 하고 보여주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피아노를 즐기진 못해요. 막 즐겁게 피아노 앞에서 마음껏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칭찬받기 위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고, 물론 선생님의 칭찬을 받으면 기쁘지만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살과 모든 것을 깎아내야 하는 그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솔직히 즐기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보통의 그런 티칭을 받는 아이들은 대부분 피아노 앞에 서면 못 쳐요. 저 잘 못 쳐요. 이런데 뭐 이렇게 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자존감은 낮은데 실력만
월등히 높아서 이 마음과 실력이 갭이 많이 생기는 아이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언젠간 나이가 들어서 그 피아노보다 더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취미생활이 있다고 하면은 피아노를 떠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상력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아노를 배울 때 하농, 체르니, 바이엘, 하이든, 모차르트 이런 음악들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조금 잘 친다, 조금 진도를 잘 나간다 하면 코드 반주나 그리고 실용음악 쪽인 뉴에이지 같은 것들을 배우곤 하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순차적으로 가죠. 바이엘 1권이 끝났으면 2권, 2권이 끝났으면 3권. 근데 만약에 아이가 뉴에이지에 있는 플라워 댄스를 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이엘 3권에 치는 아이가 플라워 댄스를 치기에는 너무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럴 경우에 선생님은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너는 못해. 그리고 악보를 만들거나 그거를 기다려줄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음악에 있는 그 음악이 아닌 다른 곡을 한다면 점점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하고 또 마음에 안 드니까 실수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음악 표현이나 재미가 떨어지겠죠. 그냥 단순히 건반을 두들기기만 하는 거지 이 노래를 표현하기 위해서 즐기는 그런 시간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상상력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선생님의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개인 레슨의 경우에 선생님이 수업 1시간이라고 하면은 40분 넘게는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요건 요거야 해봐. 그러면 아이는 계속 듣고만 있다가 하라 그러면 치고 하라 그러면 치고 그리고 한마디 하려고 하면은 다시 연습해야 돼. 네, 이런 반복적인 티칭으로 인해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할 만한 공백이 없는 거죠. 선생님이 요 부분은 크레센도인데 점점 커지면서 노래를 해야 돼. 근데 그 점점 커지는 거를 상상력을 자극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점점 크게로만 표현을 하다 보니 아이들은 점점 수동적인 음악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서 점점 크게 했어.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 그냥 점점 크게 하라고 했으니까 점점 크게를 했을 뿐이야. 그러면 듣는 사람도 굉장히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이런 느낌이 들고 연주하는 사람도 그 부분에서 점점 크기를 놓치게 되면은 뭔가 흔들리게 돼요. 멘탈이. 이런 선생님의 너무 많은 코멘트, 너무 많은 조언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음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공백을 그 시간을 뺏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해결 방법은요. 집에서라도 엄마와 아이가 함께 좋아하는 음악을 고르세요. 그리고 그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악보를 또 같이 고르고 또 그거를 연습할 때 어떤 연습을 할 거고 어떻게 연습량을 정할 것이고 얼마나 연습하면 좋을지 서로 의논하면서 이때 그저 엄마는 얼마나 연습을 할 거니 어떻게 연습을 할 거니 질문을 던져주시고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선택에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얼마나 존중을 하냐면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을 연습을 하겠대요. 와, 말이 안 되죠. 네,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그래 한 번이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한 번 연습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약속을 지킨 거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줬고 지금 현재에는 일주일에 매일 두 번 이상도 내준 적도 있어요. 그렇게 내줬을 때 그거를 해내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봤답니다. 정말 그게 아이의 선택에 그 아이의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를 어머니들이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만 하신다면 아이들도 능동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아이를 믿어주는 거. 이렇게 능동적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변하냐면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한번 쳐볼게요. 해볼게요. 할게요. 도전해볼래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전에는 그런 말도 안 하겠죠. 그냥 하라고 하면 하겠죠. 근데 자신이 선택해서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 선생님과의 약속,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다가온다면 점점 피아노가 나를 정직하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행동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오는 여기에 앉아서 피아노 연주를 했을 때도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 하는 그런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많이 드러내는 학습법이라고 했는데, 치는 걸 들을 때 아이들이 실수하는 게 당연히 보여요. 뭐 솔, 미, 미, 파, 레, 레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솔, 미, 미, 파, 레, 도 이렇게 연주를 하면 물론 틀린 게 보이지만, 근데 그 미묘한 그 긴장감이라는 게 있죠. 아이가 그 레에서 도로 가기 전에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에 맞는 게 이름인가? 아닌 게 이름인가? 근데 과정에서 얘가 그걸 고민한다는 거는 여기에 확신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개 이름을 보는 거에. 근데 거기서 틀리니까 틀린 것만 지적을 한다면 아이는 자기가 부족한 것도 알고 자기가 이 부분을 모르는 것도 알고 그래서 틀린 것도 알아서 안 그래도 마음이 안 좋은데 선생님의 그 말에 더 마음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저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너가 이 부분에 좀 고민을 하는 것 같던데 왜 고민을 했느냐? 그러면은 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개 이름을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봐요. 그러면 적어 놓을래요? 아니면 지금은 뭔지 알겠어요. 아니면 뭐 방법을 아예 모르겠어요. 하는 아이의 상태,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파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줄게. 선생님이 실수하는 거를 왜 그런지 이해해.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아. 하지만 이게 왜 실수했는지 우리 잘 해결해보자.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거죠, 솔직히. 지금 당장의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멀리 아이가 이 음악을 연주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마음이 드는지가 중요한데, 계속 실수만 지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아이도 자신도 연주할 때 실수가 있어라도 고치면 돼, 다음에 잘하면 돼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도 갖게 되고, 그리고 실수가 고쳐졌을 때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 또 잘 안 되고 뭔가 하기 싫어도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도전적인 마음도 생기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이의 실수를 보지 말고 실수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칭찬해 줄 것이 없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상상력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일단 대화를 나눠야 해요. 저는 수업 시간에 한 60%는 더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요. 저는 아이의 그 마음과 아이 생각을 음악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소통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끌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를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도 도와주기 때문에 사실 1시간이라는 수업이 굉장히 짧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나의 상태를 알고 선생님도 그 상태를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 맞춰서 레슨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떤 추억이 떠올라?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럴 때 어떤 감정이 드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할까? 처음에 질문을 하면 대부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하는데 이게 점점 선생님과 이게 대화가 나눠지고 선생님과의 그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아이들이 음악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빨라지고 되게 즐겁게 느껴지고, 또 자신이 선생님이 꼭 질문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말을 해요, 저한테. 저 이런 느낌이 들어서 페달 밟고 좀 부드럽게 연주를 해봤어요. 힘도 좀 빼고요.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2학년이 말한다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이게 선택권과 주도권을 모두 아이에게 넘겼을 때 오는 효과랍니다. 사실
제가 이런 레슨을 하게 된 이유는 제 어릴 적에는 이 정반대의 레슨을 받았어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너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니? 이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니? 그 질문을 받아보기라도 했다면 고민했을 텐데 나도 한번 내 생각을 얘기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아무리 선생님들의 인성이 너무 좋고 나를 존중해 주더라도 피아노 레슨 자체가 자꾸 실수가 드러나고 실수만 보여주고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 선생님을 만나는 건 행복한데 그 선생님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부족하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의 제자들은 행복하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음악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 10년, 20년 뒤에 내 나이대가 돼서 기쁜 마음으로 피아노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다른 시선으로 아이들의 피아노 연주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